막말 논란의 장본인 김준혁 당선인, 그리고 편법 대출 논란의 양문석 당선인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조가 같이 정치할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받다가 끝내 죽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꼴이 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성남시장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그 번호에다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 들어가겠다. 기다려달라. 내가 대표님 다음 대통령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 국회 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고비 때마다 손잡고 끌어주셨던 여러분들께 양문석 뽑아놨더니 정말 잘한다. 그 소리 듣고 싶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정치, 좀 더 성숙한 정치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그 경기도 수원시 이 선거구에 무효표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4,000표가 넘더군요. 예, 이 수원정 지역에서 나온 무효표 무려 4,696표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표차가 그 이수정 후보와 표차가 1.7%포인트 약 2,300여 표였으니까 약 곱절 두 배나 많은 규모였는데요. 특히 다른 수원 지역에서는 무효표가 1,000표대라서 보통 이제 비교를 해봐도 이례적으로 많은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야권 지지층이 이 막말 논란의 김준혁 후보에게 차마 표를 줄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효표, 그래서 그 이제 분석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기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관련자 분들께 제가 이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투표용지에 이 붓도장을 찍어 보니까 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떨리는 손으로 어디에다 찍어야 이 무효표가 안 될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붓도장 안에 들어있는 심지가 겉에 있는 원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디 가서 찍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저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망설이시고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 투표용지 디자인을 좀 어떻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그 찍을 수 있는 칸이 좀 널찍널찍해서 아흔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안심하고 꽝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무효 표심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김준혁 당선자는 물론이고 그 양문석 당선자 이 편법 대출 논란까지 이제 논란이 어떻게 될까, 어디로 진행을 할까, 이제 이겁니다. 이 여론이 계속 들끓으면은 아무튼 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양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그 수원정 지역의 무효표 같은 경우에는 표차의 2배 가까운 무효표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봐야죠. 네. 내가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후보를 찍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사 표현이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선거 당선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징계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과연 사실 이 당선자들의 일성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 당장의 양문석 당선자만 해도 본인의 어떤 그 대출 관련 비리가 언론으로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론 개혁을 갖다가 일성으로, 당선 일성으로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 이런 당선자들의 당선 일성을 그냥 두고 볼 것인지, 아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기뻐하는 표정 드러내지 않으면서 엄중한 시국을 강조했잖아요. 아마 지금 이런 당선자들에 대한 언행에 대한 조치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문석 당선인은 특히 그 언론 중에서도 조선일보를 딱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의혹 제기를 한 그런 이 언론들을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을,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서 그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또 시청자들께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당선을 면죄부라고 그걸 이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더 정리할 게 있어 이럴 것인지 설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의정 활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저렇게 경거망동의 말이라든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의원직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적으로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참 대승을 거뒀습니다마는 네. 참 뼈아픈 부분은 PK 지역입니다. 네. 낙동강 벨트를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성마저도 다 잃어버렸고, 그다음 네. 경남에서도 의석수가 줄어버렸어요. 거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지금 방금 우리가 논의를 했던 저는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이 효과가 나비 효과가 돼서 낙동강에 가서 그게 멈춘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다라고 그걸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네. 뭐 저는 조금 너무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PK 지역에서 마지막에 뭉칠 수 있었던 것, 특히나 민주당 의원 저렇게 계속되는 뉴스에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은 우리가 뽑아줄 수 없다.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을 더욱더 결집을 해서 우리가 밀어줘야겠다는 어떠한 생각.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특히나 뭐 마포갑이라든지 동작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두 이제는 당선인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러한 과오죠. 민주당의 어떤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걸 씻어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김준혁, 양문석 두 당선인들의 얘기는 사실은 빅데이터를 보면은요 훨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이 거론된 그런 결과가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